혈압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이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자체의 압력뿐만 아니라 고혈압 혹은 당뇨 같은 내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에 있는 전반적인 혈관이 조금씩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자극에도 혈관이 잘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관이 같은 자리에 계속 터지시는 분들은 한번 진료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 안과 이야기, 솔직한 소랑과 우영재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면서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결막하 출혈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빨갛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딱 봤더니 눈이 빨개서 혹은 앞사람이 눈 왜 이렇게 빨개? 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라서 안과를 찾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결막하 출혈의 원인과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막하 출혈이 무엇이냐? 이름이 너무 복잡한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요? 자, 결막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흰자를 싸고 있는 음식 싸는 랩처럼 눈을 보호해주는 얇은 점막을 얘기를 합니다. 이 결막 아래쪽에 있는 혈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파열이 되고 터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혈액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결막하 출혈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아래쪽 공간은 굉장히 협소한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 한두 방울 정도만 나와도 얘가 확 번지면서 굉장히 빨갛고 무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막하 출혈은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다쳐서 혹은 부딪혀서 비벼져서입니다. 혈관이 물리적으로 외부에 힘을 받았을 때 혈관 외벽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혈액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다치거나 맞았을 때 출혈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나는 눈을 다친 적이 없는데도 생겨요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눈이 너무 건조하거나 혹은 건조한 상태로 눈을 너무 많이 비벼서 혈관이 마찰로 인해서 터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비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자꾸 생겨요 하시는 분들은 혹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혈압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이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꼭 그 혈압 자체의 압력뿐만 아니라 고혈압 혹은 당뇨 같은 내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에 있는 전반적인 혈관이 조금씩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자극에도 혈관이 잘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잘 터질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몸에 힘을 확 준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구토를 하게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혈관이 잘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계속 같은 자리만 혈관이 터져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혈관이 같은 자리에 계속 터지시는 분들은 한번 진료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결막 이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많이 건조하게 되면 이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결막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힘이 없는 찰떡처럼 늘어져서 얘가 눈 안에서 막 눈이랑 따로 놀아요. 움직일 때마다 눈 안에 걸리고 눈꺼풀에 자꾸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치료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결막 이완으로 인해서 출혈이 자꾸 발생하시는 분들은 전기 소작술 혹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늘어난 결막을 재위치시켜주면 그 자리에서 또 혈관이 터지는 걸 어느 정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흔한 것 중 하나는 결막 결석이라는 건데요. 아주 가끔 안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봤는데 모래알 같은 게 흰자 혹은 눈꺼풀 뒷면에 들어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눈물에는 어느 정도 칼슘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칼슘 농도가 높거나 혹은 그 칼슘과 이물질이 많이 뭉치게 되는 분들은 눈꺼풀 안쪽 혹은 흰자와 눈꺼풀 사이 경계선에서 아주 작은 모래알처럼 생긴 결석이라는 단단한 물질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결석들은 대부분 점막 안대 쪽에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얘네들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흰자 있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돌로 바닥을 긁듯이 긁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혈관이 터지면서 결막하 출혈이 계속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경우는 생겨난 결석을 간단하게 점만 마취하고 제거를 해주시면 다시 재발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외에 이미 생겨난 결막하 출혈, 이미 나온 피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제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약을 쓰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은 굳이 안약을 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같은 시간 안에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팔이나 다리에도 다쳐서 멍이 들게 되면 굳이 약을 쓰지 않아도 1주에서 2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결막에 생긴 출혈도 특별하게 치료를 하지 않아도 1주에서 2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공눈물 정도는 결막하 출혈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자주 점안을 해주신다면 눈 표면이 윤활작용이 일어나면서 부드러워지게 되고 출혈이 더 번지거나 새로 생기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현상을 막아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막하 출혈이 작게 생겼다 혹은 아주 간간히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저절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자리에 계속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안과에 방문하셔서 그 자리에 결석이라든지 이완 같은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막하 출혈이 너무 크거나 잘 없어지지 않고 너무 오래 간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종양이라든지 혹은 종양에 인접한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안과 수련을 받는 기간에 그런 경우를 딱 한 번 보기는 했지만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혹시라도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너무 빨갛다 하시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보기에는 무섭지만 예방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몸에 다른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도 알려주는 결막하 출혈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을 비비는 활동은 삼가주시고 눈이 너무 빨갈 때는 안과에서 꼭 한번 점검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소랑과 우영재 원장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